노아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합법적으로 이 땅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우리에게 다시 찾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정복하고 정복해서 이 땅을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땅으로, 보시기에 좋은 땅으로 만들어내라고 우리에게 맡겨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히 이 강북 지역을 맡겨주신 사랑하신 주님이여,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강력한 은혜와 강력한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자유발기인대 선포시를 하는데, 최재선 목사님께서 여기 서울 1팀 총괄 담당이십니다. 이 시간에 자유발기인대회 선포를 해주십니다. 자, 일어서서 선포합시다. 강북 지역 발기인대를 선포합니다. 자, 같이 한번 합시다. 강북 지역 발기인대를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윤정수 목사님께서 강북구 동 대표를 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강북구에는 갑을 국회의원이 2명, 각각 한 명씩 2명이에요. 그래서 갑 지역과 을 지역이 있는데, 강북구 갑에는 7동이 있습니다. 을에는 6동이 있습니다. 제가 동을 발표하면서 대표님 이름을 호칭한데, 그 동 관련된 분들은 다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각 지역 권일동 원유희 대표님 및 동 임원들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이번에는 권이동 이슬기 대표님 외 가족들 환영합니다. 갑우이동 대표님이 오늘 못 나오셔서 권인순 부대표님 및 가족들 일어나 주십시오. 네, 뒤에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인수동 정숙희 대표님 및 가족들 어디 계시나요? 정숙희, 네, 조은자 권사님과 우이동, 인수동 가족들 지금 일어나서 인사해 주십시오. 인수동, 네, 저 뒤에 계시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수유동은 1, 2, 3동이 있습니다. 수유 1동 조혜자 대표님 및 가족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일찍 오셔가지고 소개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수유 2동 김하연 대표님 및 가족들 어디 계신가요? 네, 박수. 3동 수유 3동 박경숙 대표님 및 이모님들 어디 계신가요? 네, 저 뒤에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을지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강북구 을지역 권산동 김희순 대표님 및 가족들, 네, 이쪽에 계시네요. 네, 이번에는 산양동 김안순 대표님 및 가족들, 이모님들, 네, 감사합니다. 미아동 조윤빈 대표님 및 가족들, 이모님들 계셨습니다. 송중동, 네, 저 뒤에 계시네요. 대표님은 고기장 대표님들, 가족들, 이모님들 오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송천동이네요. 송천동, 네, 김만성 대표님, 이모님들 많이 오셨네요. 네, 많이 오셨네요.
이번에는 마지막이에요. 삼겹살도 우리 김병호 목사님 안녕하세요. 대표님님, 이모님들 같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대표 소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자유마을 강북구 짧은 시간이지만은 활동한 동의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3분 동안만 잠깐만 시청하시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문재인 5년 동안에 짧은 시간 동안에 수고하신 그 분들을 위해서 다 같이 박수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 삼각산 교회에 수고하시는 김병호 목사님, 이 좋은 우리 그 자리를 우리 자유마을 발견에 위해서 참 제공해 주시려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외국 활동에 아주 앞장서서 하시는 분인데 지금 나오셔가지고 축사를 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우리 동네를 내가 여기서 이제 담임 목사님 제가 83년에 제가 대직장교에서 개척을 했어요. 내년 3월이 되면 이제 40년이 되는데 사실은 제가 우리 강북구가 이렇게 좌편향적이고 좌파적인가 40년 동안 몰랐어요. 거의 우리 성도들의 80% 90%가 혼합 사람이었는데 그것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근데 선거철만 되면 고통을 겪는 거예요. 40년간 강북구는요 자유우파가 국회의원 된 적이 없습니다. 여기 조병욱 선생님, 조순영 씨 있었는데 이분도 이제 민주당 쪽으로 나왔었고, 그래서 여기는 누가 나와도
자유우파는 안 돼요. 우주가면 지금 이번에 4번 떨어진 안홍열 의원도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이번에 이제 구로 쪽으로 구로 갑이나 을로 공천을 자유롭게 경쟁해서 가겠다 해서 내가 볼 때 그게 옳을 것 같고 그냥 새로운 인물이 오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고 사실은 우리는 누가 국회의원이 되고 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영의 세계를 좀 바꿔야 됩니다. 그 일에 보니까 뭐 아산에서도 오셨다 그러고 이 동네 사람도 아닌데 다 와가지고 오늘 우리 교회 와서 생강차를 마시고 막 이렇게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강북구가 나는 이 동네 아줌마들 몇 명 올 줄 알았지 이렇게 막 강남에서도 오지 아산에서도 오지 뭐 충남에서도 성북 사람들 왜 오는 거죠 도대체가. 성북구에 가서 성북구를 지켜야지. 성북구는 막 차고 넘치니까 강북구까지 이렇게 살려주시려고 와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사실은 저는 약속을 우리 교인들한테 그냥 8월 15일까지만 1000만 성령 온다고 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목사는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8월 15일 넘어서부터는 못했어요. 덥기도 하지만 약속을 그때까지만 한 줄 알았지. 그랬더니 뭐 우물우물 해가지고 이제 내년도 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거는 이제 1000만 성령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 전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또 주신 거예요. 또 다른 지혜를 주신 거예요. 자유마을이라는 얘기는 헛다고 가만히 있다가 요새 갑자기 자유마을로 언제 3,506개를 조직을 하셔가지고 그리고 뭐 우리하고 뭐 의논한 적이 있어요. 방송 앵커들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또 조나단 선지자는 뭐 눈 수술한다고 내일까지만 하고 그만한다고 나하고 혼자 그러는데 혼자 하라고 이제 떼매기는데 뭐 하긴 해야 되겠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말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사실 이 동네를 내가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킨 것이 그렇게 몰랐다니까요. 이게 영의 세계인데 사실은 자냐 무냐는 성향의 문제도 아니고요. 우파냐 좌파냐 그런 성향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문제였다는 게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자유우파 진영에 서서 또 우리가 1000만 성령 열심히 했는데 또 자유마을이라고 하는 주민자치위원회는요 요거는 독소조항이 많습니다. 거기에 누가 활동하냐에 따라 사실은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독소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 전광환 목사님과 저희들에게 자유마을이라고 하는 권과 지혜를 주어서 여기는 무슨 독소조항이 있어요? 무슨 조직이 제대로 갖춰지게 됐어요? 지금 막 해보는 거야 일단은. 중앙도 없고 아래도 없고 옆구리도 없어요. 아니 여기가 전국에서 지금 제일 처음으로 시작이 되는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동안에 이렇게 밑밥을 깔고 또 디딤돌을 놓고 또 공구리를 치고 수고한 우리 만부장님들 10만 부장은 어딘지 잘 모르겠고 하여튼 반부장, 천부장 뭐 나한테 막 반갑게 인사하는데 어쨌든 수고를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먼 길 이렇게 와주셔서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우리가 특별히 나라를 말아먹는 일에 쓰임받지 않고 나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동네 안 사는 사람들은 앞으로는 서서히 빠져나가길 바라고 이 동네 사람만 가지고도 차고 넘칠 수 있게 각 마을 단위로 임원이 12명씩 꽉 차고 그 다음에 12명이 한 명씩 되면 120명이 되고 한 200명씩만 되면요 뒤집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 여러분들 크게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선언문 낭독하기 전에 우리 피켓 옆에 있죠. 그거 들고 우리 다 일어나서 죄송해요. 제가 실수했는데 이청 교수님 동영상 보고 나서 지금 그 순서 바람에 안 보시고
이번에는 우리가 그 자유마을 그거를 선거하기 위해서까지 그 순서 다릅니다. 이걸 선거하기 위해서 그 이천 교수님 동영상하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 동영상을 우리 보고 앞으로 우리가 자유마을을 어떻게 해야 승리할 것이냐 솔로몬이 제일 잘하고 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동영상을 투표를 보겠습니다. 주민자치기본법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무서운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영배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주민자치기본법이라는 무서운 법을 발의하였습니다. 각 마을과 동네마다 주민자치회라는 것을 만드는데 말로는 풀뿌리 민주주의, 마을 민주주의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주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법안입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모든 개인정보를 다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주민자치회는 정부 기관과 자치단체에게 주민들에 대한 인적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합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인적사항과 개인정보를 무제한 열람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게 됩니다. 민주주의 하자면서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왜 보려는 것이겠습니까? 주민자치기본법의 진짜 목적은 민주주의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동네에 사는 주민이 주민자치회에 들어가서 나의 인적사항과 내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열어보고 나를 감시하게 됩니다. 같은 동네 사는 이웃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 됩니다. 주민자치회는 사실상 북한의 인민위원회와 같은 기능을 갖게 되고 주민들의 사상과 행동을 감시하고 통제하게 됩니다. 이 법이 제정되면 각 마을마다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가 구성됩니다. 여러분은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에 참여하여 활동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먹고 살기에도 바쁜데 누가 이런 주민총회, 주민자치회에 들어가려 하겠습니까? 결국 어떤 조직이 들어와서 조직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특정 조직이 마을의 총회와 자치회를 장악하게 됩니다. 이 법의 가장 심각한 독소조항은 누가 주민이냐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상 그 지역에 주소를 둔 진짜 주민뿐만 아니라 외국인과 그 지역에서 근무하는 사람, 그 지역의 학교에 소속된 교직원과 학생들까지 다 그 지역의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지역의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노조원들과 그 지역의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들, 즉 정교조 같은 단체와 그 정교조에 의해서 동원되는 학생들까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마을 총회와 주민자치회가 장악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주소를 둔 진짜 주민들은 허수아비가 되고 가짜 주민들이 들어와서 진짜 주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주민자치회는 기부금을 받을 수 있으며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주민자치회가 기부금을 요구하면 누가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기업체와 개인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억지로 기부금을 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유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엄청난 특혜를 누리며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막강한 권한과 특혜를 누리는 주민자치회가 수익사업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의 자영업자들과 사업체는 큰 타격을 받게 되며 지역의 자영업자와 사업체는 점점 쇠퇴하게 되고 결국 주민자치회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의해서 사회주의식 공동생산,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전환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이 설치됩니다. 이 전문기관은 각 지역의 주민자치회를 총괄지휘하는 컨트롤타워가 되며 이 컨트롤타워가 전국의 모든 주민자치회를 일사불란하게 지휘하고 결국 대한민국은 어떤 특정 집단에게 완전히 지배를 당하고 통제를 받게 됩니다. 이 법의 독소조항은 이 외에도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지금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을 발의하여 통과시키려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법을 막아주십시오.
지금 여러 지역에서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주민자치기본법이 시행되면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되고 주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무시무시한 기구가 설치됩니다. 새로 설치되는 주민자치회는 역량 강화라는 명분으로 주민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게 되고 주민들은 강제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낯선 것에 대해서 그걸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진 기존의 이론이나 관념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이해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잘 접근이 안 되는 것이죠. 북한의 권력 구조는 우리하고는 굉장히 익숙지 않은, 우리에게는 낯선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이해를 해보고 그런 다음에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될 것인지 이렇게 접근하게 나는 것이 맞겠다. 북한에서도 이 수령제라고 하는 개념을 철학적으로 정립하는 데는 수령제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도 한 20년 정도가 걸립니다. 40년, 50년의 기간을 통해서 축적되어 온 자신들의 경험들이 녹아있는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마을 공동체 법안을 보면 무서운 꼼수가 숨어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주체가 지역 주민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연관을 맺고 있는 여러 단체와 조직을 말합니다. 즉 진짜 주민은 허수아비가 되고 그 지역에 침투한 여러 단체와 조직이 지역사회의 주체가 되어서 주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게 됩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으며 국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마음대로 사용하며 수익사업을 하는 공산주의 경제체제를 만들게 됩니다. 지역위원회는 지역 주민들이 지역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을 포함하여 즉 지역 주민이 아닌 사람도 들어올 수 있으며 전문 지식을 가진 어떤 전문가들이 지역위원회에 들어와서 지역위원회를 장악하게 됩니다.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 지역 주민들은 그냥 눈 뜨고 구경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주민자치회의 셀프 추천에 의해서 시험도 없이 공무원이 되고 지역 주민도 아니면서 주민자치회를 장악하게 됩니다. 주민총회를 언제 할까요? 목요일 오후 5시입니다.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입니까? 토요일에 하면 참여하시겠습니까? 이 시스템은 모든 총회나 사업에 실제 주민은 참여할 수 없고 특정 단체와 조직이 들어와서 마을을 장악하는 시스템이며 이것은 민주주의 제도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런 식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가 없으며 이것은 북한의 인민위원회와 베네수엘라 주민자치회를 모델로 하고 있으며 실제로 우리나라 주민자치회는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를 모델로 하고 있는 망부 법안입니다. 주민자치법, 마을공동체법 이런 이름으로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 교활하고 무서운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법을 막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이 마을로 가서 다 장악하면요 앞으로 대한민국 살아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승리하면 대한민국은 바야흐로 기독교 입국론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승리하면 전 세계 네오막 시점에서 무너져 있는 유럽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미국도 살릴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지금 중국도 무너뜨리고 이제 기독교 국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요 세계의 정세에 대해서 지금 이 지금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세계의 정세 하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해서 반드시 자유민주주의가 반드시 있어야만 세계의 정세 종교생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의 자유가 말살되어 가고 있는 위기가 나옵니다. 종교인들이 종교인이라는 선수로 안 당긴다고. 왜냐면 체제수는 정말 이거 그 앞에 안 당기면 괜찮아. 정치기 같은 편집해야지 뭐. 정선이 만들어. 대한민국을 강력하게
반체제 세력한테는 저항하고 제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냐면 보십시오. 옛날에 학생 운동권이 제하에만 있을 때는 아무 문제 없이 국정원이 경찰, 검찰이 제압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슬슬 나이가 들고 세월이 가면서 정치권에 들어가가 국회의원이 되고 이게 정당의 주도권이 장악하다 보니까 이제 공무원이 반체제 세력을 잡으려고 보니까 국회의원이네. 그럼 이쪽에서는 뭐라고 하냐? 너 지금 똑바로 해. 너 지금 정치권을 공격하고 있는 거야. 너 정치 중립에 위반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잡아서 구속시킨 거야. 이제는 공무원들이 반체제 세력을 잡을 수 없는 상황에 갔습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 여러분들은 전부 공무원들이 뭐야? 국민들의 세금으로 나라 지키라고 준 거 아니야? 그럼 지켜야지. 내보고 어떻게 하라고? 아니라니까요. 이미 공무원들이 지킬 수 없을 만큼 반체제 세력이 대한민국의 모든 곳에 이미 들어가서 정치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공무원이 움직일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움직여야 됩니까? 민간 우익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정부한테 맡겨놓고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지식인입니다. 지식인. 지식인들은 편향되면 안 돼요. 중립을 지켜야 돼요. 이런 의식이 있어요. 나는 지식인인데. 그랬어요. 북한과 대한민국 사이에도 중립을 지켜가지고요. 북한도 잘못됐고 대한민국도 잘못됐고 이렇게 돼요. 또 우익과 자익 사이에 또 서서 중립을 지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인들이 움직이잖아요. 여러분들 혹시나 아시죠? 우익과 자익, 오른쪽 날개, 왼쪽 날개 자익. 맞죠? 새가 왼쪽 날개 오른쪽으로 날아가는데 왜 대한민국에 있는 우익은 끝없이 자익을 척결하려고만 하느냐? 동반자 아니냐? 새바가 동반자인 것이 이런 생각을 하는데 새는 동반자 맞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있는 사상적 우익과 자익은 동반자 아닙니다. 우익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 하고 좌익은 자유민주주의를 해체하자는데 어떻게 그게 대한민국의 동반자입니까? 이런 잘못된 관념에서 지식인들이 벗어나와야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요. 앞으로 우리가 지금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마을운동에 함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 바로 사상전, 체제전쟁, 반체제 세력이 누군지에 대한 학습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요 여러분들을 이제 그런 사상적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 시간에는 송천동에서 40년을 사시면서 이 지역의 모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김만선 대표님께서 나오셔가지고 10분 안으로 한번 말씀 전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최혜성 목사님께서 이제 자유마을 선언 성토를 하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김만선 대표 나오십시오. (40년은) 아니고 40년을 다가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녔듯이 아마 저희도 그렇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갑자기 그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삼각산 교회를 선택했는지 지금 알았습니다. 이 교회에서. 저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강북구 13개동이 있습니다. 95년도부터 진행됐던 강북구는 39만 명, 40만 명을 막 치고 넘어가려고 했을 때 갑자기 인구수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때 태극기 인구가 많았으면 넘어갔겠죠. 근데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인구는 계속 줄어서 29만 명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